자, 우리 시장 오늘 주식의 조정, 빌미가 되는 것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인데요. 실물경제 지표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또 적지 않으실 텐데 전문가분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갑자기 블랙이 확 뜨고 그래가지고 방송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전산적인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또 뭐가 나왔네요. 코로나가 나왔군요. 자, 충격적인 지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뭐 됐던 부분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점의 통과 기대감 이런 것도 교차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또 대충 우리 시장의 영향력까지 분석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은 조금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1분기 GDP 중국 내 기관이라든가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5%에서 한 10%가량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 1, 2월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3월에는 좀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에 산업 생산 능력이 좀 예전에 한 80%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PMI 지수도 반등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수죠. 예,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고요. 그다음에 수출이나 수입 통계가 3월 달 들어서 예상보다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이게 위안화로 하느냐 아니면 달러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그렇죠. 한데, 수출은 마이너스 3.5%나 마이너스 6.6%, 그다음 수입은 뭐 2.4% 증가했다. 달러 환산입니까? 예, 달러 환산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화로 하면은 조금 더 달라지고 예상보다 양호하다. 그래서 발표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은 증시 영향은 뭐 중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뭐 IMF도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 경제가 개혁 개방 이후에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통제 경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계획 경제. 예. 그런데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중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IMF 예상도 지금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한 1%, 올해죠. 한 1% 성장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는 중국 쪽은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중국 경제를 일컬어서 자전거 경제다라고 했잖아요.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물론 기술이 좋으면 잠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죠. 페달 위에. 근데 뭐 오래 서 있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될지.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군요. 네. 결론이는. 예. 중국은 뭐 코로나 사태도 아무래도 좀 완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사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일각에서는 전쟁 발발 때나 나올 수 있는 지표들, 네. 뭐 실업률이라든지, 뭐 어제 또 이제 생산 지표들, 소비 지표들 뭐 다 엉망진창인데 뭐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주가의 충격은 생각보다는 좀 무덤덤한 편인데 네. 어떤 이유일까요? 주가는 지금 보시면은 팬데믹 수준이 된 이후에요. 한 30% 폭락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됐고요. 30% 폭락했다는 거는 사실은 저희 대공황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때도 네. 25% 폭락을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 그다음에 재정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표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고용 지표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요거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전에 보통 한 30만 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300만 건, 600만 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까지 한 거의 1,800만 건, 1,9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생산 인구의 10%니까 아주 충격적인 수준인데 사실 고용 지표라는 것은 경기 후행 지수인데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앞으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2분기에 실업률 20%도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또 시장에서 받아들여서 조정 국면이 상당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이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슈도 있긴 해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사회보장제도 중에는 의료보험 쪽은 조금 취약하고 물론 양극이죠. 네. 돈이 있으면은 치료도 잘 받고 시스템 자체는 워낙 선진인데 이제 좀 중산층 밑으로는 좀 어렵지만 근데 케어 프로그램 중에 사실 실업수당을 좀 잘 주니까 네네. 굳이 내가 구직을 안 해도 청구하는 게 뭐 지금 먹고 사는 데는 저기 하다. 뭐 이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숫자는 굉장히 지금 악화일로인데 시장 기대는 그래도 또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낙관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네. 뉴욕 시장도 언뜻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그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 뉴욕 시장도 얘기를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면 이제 사망자 추세는 조금 다릅니다. 사망자는 갑자기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신규 확진자 추세를 보면은 4월 10일이 정점이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 확산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다. 이래서 단계적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주지사들 간에 근데 저 자료화면에도 보니까 저분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저게 어느 화면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3, 4주 전에 생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경제 활동이 더 빨리 재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장의 기대가 반영이 돼서 사실은 뭐 오늘 어제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최근에 주식 시장은 상당히 상승세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지금 IMF 경제 전망도 그렇습니다. 2분기까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런 다음에 경기 침체가 올해 말까지 이어지고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 초 되면은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예측인데요. 사실은 이 팬데믹이 2차 웨이브가 온다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의 기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낙관적이지 않나 이렇게 너무 보고 좀 있습니다. 앞서간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얘기도 있고 치료제의 불안 얘기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있고. 아직 뭐 백신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 뭐 경중을 따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국내에 그 ETF에 대한 열풍이 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의 약간 경계선 같긴 한데요. 이렇게 뜨거워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ETF가 지금 보면은 순자산이 한 달 사이에 8조 원이 증가했고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거의 3, 4월에는 7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코스피 거래대금의 3분의 2 수준인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주식처럼 거래가 쉽고요. 그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지수 안에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측면이 있고요. 수수료를 내더라도 증권거래소보다는 낮기 때문에 투자 요인이 있는데 그 외에도 주식시장 상승 이외에도 베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위든 아래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 하락 시에 그 베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우리가 보통 공매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매도도 있고 뭐 선물시장 얘기도 있는데 사실 공매도나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공매도도 기관 투자자나 뭐 외국인들이 하고 있고 물론 지금은 뭐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나 아니면 인버스 ETF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그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배 수짜리.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상당히 좀 스마트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분명히 우려가 되는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부작용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정 주가지수 움직임을 따르는 건데 방향성이라는 거는 사실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방향성이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네. 상승이 장기적으로 가거나 하락이 장기적으로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인 투자가 될 거고요. 단기적인 투자일 수밖에 없고 장기 투자에는 부적절하고 손실 위험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입니다. 공격적인 상품에 집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사실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요새는 불개미라 그럽니다. 네네.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동학개미라 그러고 네. 불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투기적 현상이 나타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과도한 손실 위험에 지수 방향에 따라서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매크로하게 전체를 좀 다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립을 하는 의미에서 네. 그 자,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은 네. 아마 지표가 계속 나올 때마다 조정이 계속 될 거라고 보입니다. 변동성이 알겠습니다.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